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이번에는 좀 번외편 스페셜인데 저도 좀 색다르게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좀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좀 작은 것들을 달아보고 싶어서 미세적인 것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본 지역구가 화성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랬죠. 저도 뭐 새벽까지 이 지역구를 봤는데 여기 뭐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의 여론조사 20% 격차를 역전한 곳이고 저는 여기 현장 취재도 갔다 와서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편은 약간 번외로 이 대표가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20% 역전을 한 걸로만 해도 대박이지만 저는 이번 이 선거가 되게 우리나라 선거의 교과서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후보 한 캠프가 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던 모든 전략적인 것들이 다 나왔고 저는 이런 부분을 항상 선거를 보면서 눈여겨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시작을 보면 윤석 대표가 왜 화성을을 골랐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을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선거 한두 달 전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될까가 참 골 때리는 좀 관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가 사실 처음 거의 얘기가 나왔던 곳은 이제 세종갑, 화성을인데 아무래도 이들이 젊은 도시기 때문인 거죠. 화성을은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이 34.5세입니다. 저도 실제 가보니까 진짜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년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물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이거는 다 알려졌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역구를 고르진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화성을은 조직이 없다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화성을은 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보면 모든 우리나라 지역구는 어쨌든 간에 그 나름의 토박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향후에나 동호회, 뭐 소모임 같은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공중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끌고 가기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을 같은 경우는 근데 새롭게 사실상 생긴 도시고 실제 그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힘이 약한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후보들이 예비 후보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새 후보 전부 다 보면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도 자전거만 탔거든요. 나머지 후보들도 거의 그런 IC 뭐 이런 데서 팻말 들고 이런 것뿐이 거의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직이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실제로 선거를 뛰면 그런 조직들의 표 향방이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담당을 하니까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 넘어온 젊은 인구들이 많기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서 이런 바람 선거, 소위 말하는 바람 선거가 가능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준 곳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세종갑으로 갔으면 세종갑은 민주당 후보가 이제 드랍을 했기 때문에 더 쉽게 선거를 했겠지만 뭐 이만한 감동을 주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화성을 와서 대박을 쳤다. 그 토양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두 번째는 외비 내공인데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비 내공.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를 쓰면서 쓴 전략이 기본적으로 밖에서 공중전을 할 때는 1위 후보였던 공영훈 후보의 딸이나 아들의 그 의혹들을 거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모드로 굉장히 갑니다. 공영훈 후보가 토론을 기피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페이스북이든 계속 방송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인지도가 전국구이다 보니 이런 자기의 발언이나 이러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면서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사실 공영훈 후보 측은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토론 기피 같은 경우도 우리는 토론 기피한 적 없다라면서 굉장히 좀 억울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어쨌든 선거에서는 이런 계속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건데 어쨌든 정치 초보인 공 후보가 이 대표의 공세를 받기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 후보가 이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이거에 특화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딸이나 아들 의혹 문제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다 보니 계속 그런 부분을 팠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화성을의 유권자들은 그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잘한 게 동탄 유세 현장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대신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 유권자들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하고 동탄에 과학고를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는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찍어줄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에서 설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영리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현장 유세를 할 때 그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 굉장히 좀 듣기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일거양,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대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는 현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가 방송이나 페북에서는 공후보의 이슈를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어차피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구 밀착 홍보인데 이 대표가 선거를 잘 하긴 해요. 보면서 느낀 게 뭐 아파트 단지가 몇백 개, 몇십 개가 있다고 하죠. 그걸 전부 돌면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어필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대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것들이 다 새벽에 찍고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새벽에 찍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세대들은 아 이런 게 좀 우리가 필요했는데 얘 이런 걸 안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지역 유권자라면 필요한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표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유세물 같은 경우도 공보물이라 하죠. 직접 자필로 쓴 내용이 들어가면서 화제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전 선거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후보가 이 대표가 이제 더 이동 올라가면서 이게 더 약간 효과를 줬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지, 그러니까 공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사실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고 버리게 만드는 거 넘어서 이렇게 계속 어쨌든 한번 읽어보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지역에 이런 걸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정치에 대한 어쨌든 관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권자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옛날부터 강조했던 건데 현수막도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요즘 현수막 트렌드가 딱 필요한 부분만 짧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보면 과학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과학고 유치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현수막 같은 게 좀 안 좋은 현수막들이 뭐냐면 그 라면 봉지 보면 막 이렇게 설명서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수막을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 넣고 싶은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넣는, 그러니까 짧고 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게 후보와 캠프가 욕심내서 쓰다 보면 진짜 막 이렇게 보기 힘들고 읽기 힘든 현수막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잘 어필했다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현수막이 이 대표 거는 세로가 너무 얇았어요. 그러니까 좀 짧았어요.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된다는 거는 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겼으면 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여가부 폐지 이런 걸 썼거든요. 딱 그 말만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줬고 이런 거랑 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엄마 찬스인데 말로는 엄마 찬스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 막판 그 이 대표의 어머니가 유세차에서 올라했던 연설 장면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선거에서는 가족들이 이슈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니까 후보자들 외에 가족이 눈에 띄면 이슈도 많이 되고 분위기가 환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그런 능력이 많이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짜남, 뭔가 동정론을 줄 수 있는 소스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되게 보면 되게 약간 좀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느껴진 건데 이 대표는 사실 어머니가 현장에 못 오게 안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머니의 절절한 그 호소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다. 저는 되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이게 되게 보면은 민주당 서영주 대변인 표현 빌리면 그 공영훈 후보의 아빠 찬스가 있었죠. 의혹이긴 하죠. 엄마 찬스가 이준석 대표의 엄마 찬스가 그 아빠 찬스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것도 뭐 3번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에는 윤통경제론이 먹혔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추구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이런 이미지가 등장을 하면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죠. 물론 뭐 중간에 이슈들도 너무 많았지만 그러면서 빛을 발했는데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는 좀 그 힘을 발휘를 했거든요. 실제 이준석 표에는 공연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 후보가 유세했던 말대로 윤 대통령 술 맛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한 명하고 비교하면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공연 후보가 모자라다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들어갔을 때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언급했던 건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좀 보면은 그런 국민의힘 후보에서도 비윤 후보들도 상당수 당선이 됐거든요. 뭐 나경원 후보나 뭐 조정훈 후보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거니까 이번 선거는 확실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외로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좀 현장에서 봤던 좀 인상적인 장면이 그 이 후보가 비를 맞으면서 유세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혼자 그때는 이제 예비 후보 기간이어서 혼자뿐이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 후보를 보면서 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인데 유권자들이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보는 거를 저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지역구, 전국구 스타다 보니까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 말고도 되게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봤는데 결국 역전까지 하게 되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정민 후보나 공영훈 후보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고 캠프 사람들하고도 분위기도 보고 그랬는데 두 분 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로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이 대표가 워낙 간절함이 컸고 실력이 정치적인 실력이 있다 보니까 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두 후보가 모자른 건 아니었다는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번외편으로 이준석 후보가 3자 구도에서 당선될 수도 있을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유익했다 이렇게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